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전투기 시장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인데요. 그동안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경쟁자라고 하면 라플을 꼽았는데 갑자기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달 21일 자국 기술로 만든 5세대 전투기라는 TFX 칸이 첫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는데요. 수출 시장에 KF-21 전투기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은 튀르키예의 TFX 칸이 KF-21 전투기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화두는 당연히 5세대와 6세대 전투기인데요. 5세대 전투기가 스텔스 능력과 공중전에서 차별적 성능을 제시했다면 6세대기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전투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전투기가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이라는 사실엔 이견이 없음에도 최초 등장 단계의 충격 때문에 그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는데요. 먼저 6세대 전투기는 진보된 스텔스 성능은 기본이고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돕는 AI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6세대기의 효용성을 논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반면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분류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전투기로 KF-21이 대표되는 4.5세대 전투기가 포진되어 있는데요.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의 격차는 기능적 차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는 4.5세대 전투기의 성능이 개량되면서 4.5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를 극복 가능한 수준의 성능까지 따라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한마디로 4.5세대기는 5세대기에 버금가는 진보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A사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세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체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용적인 성능과 합리적인 유지비 덕에 4.5세대기는 여전히 거의 모든 나라의 주력 전투기인데요. 4.5세대 전투기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중 단연 가장 돋보이는 게 바로 한국산 KF-21 전투기인데요. 그런데 KF-21을 위협하는 튀르키예의 TFX 칸 전투기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공개한 칸 전투기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합니다. 먼저 외형에서부터 TFX는 전장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육박하는데요. 전장 19m의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 것입니다.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FX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터보팬 항공 엔진에 버금가는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이 F-35를 능가하는 마하 2에 도달하는데요. 튀르키예의 TFX 칸은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로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의 최강의 전투기인 겁니다. 그런데 TFX 칸의 초도 비행을 목격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TFX의 롤아웃을 두고 웃음을 삼켜야 했는데요. 우선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를 엔진으로 꼽았습니다. 튀르키예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인데요. 튀르키예는 미국에서 금지한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한 대가로 제한 대상 국가의 이음을 올렸습니다. 튀르키예가 F110급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뿐인데요.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카피 엔진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5세대급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은 관련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예가 몇 번 뜯어보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닌데요. 튀르키예는 항공기용 PD170 디젤 엔진을 개발했고 오랜 시간 개량해 왔는데 이 덕에 무인기 시장을 꽤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110 엔진과 비교했을 때 PD170 엔진의 기술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게다가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PD170 엔진조차 주요 센서와 부품들에 대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튀르키예의 자존심이라는 바이락타르조차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탑재할 정도입니다. 또한 TFX는 사업 초기부터 에르도안 정권의 선전 도구로 불려왔는데요. TFX 사업의 성과를 에르도안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에 걸맞은 견실한 성능과 안정된 양산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와는 다르게 1990년대부터는 KF-16의 라이선스 생산을 하면서 항공기 생산 기술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인 KT-1 웅비를 개발했고 2002년에는 카이가 록히드 마틴과 협력으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마침내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T-50은 그 자체로도 뛰어난 기체며 수출 실적도 좋지만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FA-50의 모태가 되는 항공기라는 점입니다. FA-52 뿌린 씨앗은 KF-21로 꽃을 피웠는데요.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성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도입 비용과 유지비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22 랩터의 경우 미국 회계 감사원의 추산 결과 비행 시간당 소모 비용이 약 8만 5천 달러에 달하는데요. F-35는 시간당 약 3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4,700만 원이 소모됩니다. 게다가 운용비용 측면과 무장 호환성 측면에서도 KF-21은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미국의 F-16과 프랑스산 라팔은 KF-21과 같은 무장을 탑재하지만 두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건 KF-21이 유일합니다. 가령 기존의 F-16이나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인 국가라 할지라도 KF-21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는 따로 무장을 추가하는 비용 면에서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물론 튀르키예는 나토의 일원이자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의 나라입니다. TFX를 까내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 KF-21 전투기가 앞선다는 걸 표현했고 실제로 항공 전문가들 역시 동의하고 있는데요. KF-21과 칸의 라이벌 관계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